2024 증시대전망 연말 특집으로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슈퍼멘토 릴레이 특강. 안녕하세요. 증시대전망 진행 맡은 강주리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끝이 났습니다.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죠. 저희 슈퍼멘토 릴레이 특강도 5일차에 접어들었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 주식시장 3거래일만이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아쉬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기대감이 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새로운 2024년 저희 슈퍼멘토들과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 증시대전망 오늘은 과연 어떤 멘토가 기다리고 있을지 다들 기대가 되시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 그리고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 우리 범프로 슈퍼 멘토와 함께 2024년 증시 전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4 증시 대전망 슈퍼 멘토 릴레이 방송 5번째 멘토와 함께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해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 무너지면서 올해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2024) 증시대전망 저희 슈퍼멘토들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2024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뚜기 주식 선생님이죠. 범프로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소리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죠?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자, 또 이제 마지막 또 이제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또 이제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찍고 또 다음 주 화, 수, 목 이제 3거래일 만나면 3거래일 남았는데 자, 올해 한 해가 정말 좀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좀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좀 빠르게 지나갔고 또 시장 자체도 매우 좀 빠른 과거 이제 흐름보다는 좀 매우 빨라지면서 그리고 쏠림 현상 이게 좀 강했던 올해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특징이 내년에도 꼭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올해 특징은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시장의 특징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내년 2024년 종목들은 어떤 패턴으로 조금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까? 또 이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2024 특집 방송답게 2024년 텐베거, 사실 텐베거에 거의 10배 갈 수 있는, 10배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특징. 뭐 올해는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업종들이 정말 강했죠. 그래서 사실 올해 1월 달 또는 2월 달에 그런 2차 전지 업종들을 갖고 계지 않던 분들은 결국 다시 하반기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1월 달, 2월 달에 또 스타트를 강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 보이면서 또 오늘 잠시 후에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범프로 멘토님의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단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2024년 증시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올해 좀 시장이 쏠림 현상이 강했던 부분도 그쵸. 있지만 사실 쏠림 현상이 강했던 시장은 여러 해가 있었습니다. 뭐 16년도라든지 네. 뭐 17년도 그리고 14년도 뭐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좀 자주 나왔던 시장은 있었지만 변동성까지 이렇게 크게 흔들었던 시장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쏠림도 강했고 네. 변동성도 강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제 12월 말 이제 몇 거래 안 남아서 시장을 보니까 네. 코스피가 한 16% 올라가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코스닥이 26% 올라가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변동성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올라가서 마감이 된 것 같다. 그렇네요. 그런데 종목들은 대부분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들도 많고 좀 타점 잡기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홀딩하기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강의를 좀 보기 전에 좀 시장을 좀 코멘트를 좀 남겨보면 2023년은 유행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주로 많이 강했다? 2차 전지요?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부터 네. 에코프로가 엄청 강했잖아요. 에코프로가 몇 배 정도 올라간 줄 아십니까? 우리 에코프로요? 네. 글쎄요. 한 10배, 20배 이상 되지 않을까요? 10배, 20배요?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 그 체감일 것 같아서.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네. 1월 달 대비해서 7월 달 고점이 약 13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13배 오른 거잖아요. 13배. 네, 13배가 올라갔고 또 광물 업종들, 네.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리튬 관련주들도 네네네. 대부분 5배 이상 올해 많이 올라갔고요. 5배도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5배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 못합니다. 그럼요. 해가 시장이 뭐 진짜 강한 상승장 아니고서는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금양 같은 종목들도 많이 갔고 그리고 또 올해 화두가 또 반도체도 그렇지만 또 인공지능 맞죠. 인공지능이 해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 없었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실상 상업화가 되지 못했던 게 이제 과거 인공지능이라면 네. 올해는 인공지능이 상업화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불면서 대부분의 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서 인공지능 또는 이제 반도체 대부분 뭐 5배 이상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업종들도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상승하면서도 흐름이 좋고요. 그 전까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좀 흐름이 좋았는데 네. 사실 지금 말했던 좀 업종들, 네. 이 유행들이 대부분 실적이 엄청 좋아서 올라간 종목들은 아니에요. 2차 전지 빼고는. 그럼 이슈 그렇죠. 기대감과 그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올라간 건데 네. 솔직히 올해 실적이 정말 좋았던 업종들은 솔직히 크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상승폭은 있었지만 예.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들도 좀 그랬고 맞아요. 결국 또 그 인프라 업종들도 그랬고요. 뭐 반도체에서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빠졌고 실적보다는 그 인공지능 이런 기대감이 불었던 업종들이 좀 많이 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 대부분 유행에 좀 많이 민감하게 민감했네요. 움직였던 종목들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강하게 움직였고 과거에 이제 주식에서 좀 정석적으로 또는 실적 모멘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셨던 분들은 올해는 크게 또 수익률을 못 낼 수 있었던 그런 좀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 2024년에는요 물론 새로운 또 유행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유행이 나올 건데 유행에 따라가는 건 좋지만 자기만의 기준 없이 따라가게 되면 또 올해처럼 또 하반기에 또 힘들 경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엄청 강했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없는 오히려 네. 조금 힘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도 유행에 따라서 결국 고점 또는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조금 인지해야 될 그럴 좀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결국 내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드릴 겁니다. 잡아드릴 건데 결국 내년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어떤 업종, 흔히 지금 이제 연말 되면요. 내년에 사실 뭐 어떤 반도체가 좋다 또는 뭐 어떤 업종이 내년에 기대가 있다, 실적이 좋다, 그거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 보고 투자해서 결국 우리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전망대로. 그러면 우린 전망이 아니고 올해 유행을 타고 갔던 그런 업종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는지를 먼저 캐치를 하면서 내년 전망보다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어디서 접근해야 될지 강의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년 시장이 사실 진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올해처럼 이렇게 유행이 강하게 오는 종목에 저희가 또 올라탈 수도 없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기준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강의에서 풀어주실 것 같아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한번 잠시 후에 강의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 슈퍼멘토 릴레이 특강이 하루에 한 슈퍼멘토만 나오기 때문에 50분밖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슈퍼멘토 페스타 신청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참여가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슈퍼멘토들의 공개 방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0분 너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까지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수정의 집중 교육까지 함께 있다고 하니까 이 연말을 조금 페스티벌처럼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신청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슈퍼멘토 범프로 7글자를 노란톡방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슈퍼멘토 범프로라고 검색하신 후에 2024 눌러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신 후에 2024 누르신 후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자 2024 증시대전망 오늘 범프로 멘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강의 특강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좀 많이 기대되거든요. 기대되죠. 기대해도 되는 거죠? 사실 예. 준비는 항상 우리가 좀 잘하는데 네. 이게 또 항상 들어가 보면 또 이 종목이 갈까 말까 또 고민하게 돼요. 항상 맞아요. 중간 단계 때. 예. 그런데 사실 내년은요. 준비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이 또 천지 차이로 좀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결국 상승이 강하게 나올 종목들인 특징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좀 캐치하시고 또는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꺾여갈 때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신다 그러시면 사실 내년 또 1월 또 이제 1월 긴 기간으로 보면 1월 달은 좀 씨를 이제 뿌리는 단계인 거거든요. 이게 템버거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종목인지 확신이 들 수는 없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단계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 네.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올해 증시가 또 중간중간마다 변곡점은 있었지만 이게 1년 연봉 차트인 거거든요. 네. 어제 날짜 기준으로서 코스피가요. 16% 상승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이 26%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1월 1일 기점으로 종목을 사신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달에 사셨다면 1월 달에 사셔가지고 연말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권인데 사실상 그렇게 들고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럼요. 네, 쉽지 그렇죠. 않죠. 중간에 팔고 예. 또 고점에서 살고. 얼마나 근데 많은 위기가 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률을 좀 이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확률을 좀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기준으로서요. 어제 기준. 자, 지금 코스닥이 26% 정도 올라갔는데 우리 좀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네. 26% 올라간 정도면 개별 종목이 26%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개별 종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서 26% 정도 수익권이 종목. 만약에 내가 1월 2일 날 종목을 샀다고 하면요. 지금 현재 주가까지 지금 약 26% 정도 되는 종목이 한 몇 종목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대표님? 글쎄요. 26%꽤 큰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꽤 수익률 크고 네. 2,600개 종목 안에서 2,600개. 특히 올해는 일단 수급 쏠림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한 100개는 될까요? 100개. 더 그러면 될까요? 500% 이상인 종목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500%요? 지금 현재 기준. 현재 기준 500%는 이러- 10개도 안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100개보다는 훨씬 높고 네. 10개보다는 좀 아래입니다. 한번 그래요?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지금 보니까 지금 어제 종가까지 기준으로서 1월 2일 날 종목을 샀을 때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26% 이상인 종목이 꽤 많네요. 690개나 됩니다. 그리고 50%인 종목이 370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면 1000 종목이 넘네요. 1000 종목이 넘다기보다는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가요? 네. 그리고 500% 이상인 종목이 7종목. 흔히들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 좀 포함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포인트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50% 가까이 올라갔다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12월 22일 종가 기준인데 네, 어제 기준. 어제 기준. 만약에 이걸 1월 달 들고 있을 때 그냥 2월 달이 됐든 3월 달이 됐든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한 5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오는 종목들은 한 몇 종목 정도 될까요? 우리 앵커님. 그런 종목은 꽤 있을 것 같아요.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1000 종목 가까이 700, 800종목? 정확하게 맞췄네요. 진짜요? 네, 정확하게 맞췄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1000 종목입니다. 예. 정확하게 네. 1000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600개 종목 중에서 대략 한 40% 정도의 종목들이 1년 동안 1월 2일 날 종목을 샀을 때 거의 50% 가까이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종목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꼭 50% 이상 올라갔을 때 종목을 또 고점에서 사기도 맞아요. 하고 이래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 유행이 쫓기 때문이죠. 유행이 쫓기 때문이고 네. 과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네. 스마트폰으로 매매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결국 종목을 하려면 증권사에 찾아갔거나 네. 컴퓨터로 매매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SNS처럼 이렇게 정보가 교류가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활발하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는 아침에 정보가 또 오후에는 또 달라지기도 하고 계속 맞아요. 엄청나게 다이내믹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하루에 급등 나왔다 그 다음날 꺾이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변동성이 좀 큰데 결국 데이터만 그냥 확률로만 보면요. 확률로 보면 시장이 올라가면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절반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네. 괜히 그러니까 좀 쉬워 지금 보이고 기분도 좋아요. 종목이 소외가 되어 있다고 빨리빨리 종목을 지금 트렌드에 안 맞다고 해서 막 교체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오늘 방송은 제가 네. 템버거에 의한 강의긴 하지만 10배. 그냥 보수적으로만 보면요. 예. 지금 소외되는 종목도 내년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따라붙지 마시고 너무 고점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지 마셔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준을 잘 세워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도 이솝 미화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너무 떠오르는데 이게 내년에는 예. 이제 용익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도 있듯이 우리가 주식에서 이런 격언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너무나 사실 명언이죠. 올해 에코프로 때문에 에코프로를 이게 지금 13배 또 10배 이상 갔기 때문에 사실상 5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수익률이 엄청 적게 느껴졌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근데 비정상적인 거고요. 1년 동안 50% 이상 종목이 올라가기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네. 우리가 좀 이런 과민한 또 유행에 좀 이제 마음이 차가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내년에 또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급등 종목들을 잡지 말라라 이게 아니고 준비를 잘하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좀 확률과 네. 그럼 이런 이제 방향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예, 그리고 차트를 또 이제 한번 확률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네. 자, 지금 50% 이상 올라간 종목이 한 37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1, 2, 3월 달에 1000개 되는 종목들이 결국 마감에는 또 한 370개로 좀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50% 이상 올라간 종목은 결국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올해 연초에 5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라갔었으니까요. 이미 올라갔었으니까 만약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네. 결국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결국 나는 템버거로 노리겠다 또는 나는 정말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결국 여기서 이제 뭐예요? 피라미드, 토너먼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단계별로 상승이 나오는데 결국 깨지는 패턴만 잘 이해하셔가지고 결국 옥석 가리셔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들만 투자하셔서 최후의 7종목 네. 또는 5종목만 이렇게 추려나가는 거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 그 단계를 이제 보러 할게요. 근데 500% 종목이 7종목인데 1000% 지금 종가 기준 오늘 종가 기준으로서 1월 1일부터 해서 1000%를 유지하는 종목은 없었어요. 네. 유지하는 종목은 유지하는 없었고. 종목은 없었는데 올해 뭐 6월 달이 됐든 7월 달에 1000%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1000% 그러니까 템버거를 찍은 종목은 총 5종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손가락 안에 들어오네요. 예, 딱 5종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종목의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RF세미, 그리고 이제 엑스페릭스, 그리고 JLK, 뷰노 가 있는데 우리 앵커님은 이 중에 아는 기업 있으십니까? 저 뷰노랑 에코프로. 뷰노 알아요? 네, 뷰노 들어봤어요. 어떤 업종으로 좀 엮여서? 네. 업종은 지금 사실 생각이 안 나고요. 들어보는 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올해 엑스페릭스도 들어본 것 같아요. 엑스페리스 들어보셨고 지금 대부분 여기서 좀 많이 유명한 종목은 에코프로와 뷰노를 좀 많이 아실 겁니다. 피디님은 RF세미 들어보셨대요. RF 들어보셨어요? 괜찮은가요? RF세미,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네. RF세미는 그 두 개는 2차 전지. 2차 전지와 엮여서 그 강한 모멘텀이 됐던 종목이고 아래 이제 JLK와 뷰노는 인공지능, 의료 AI 맞아. 네. 관련주로서 기억납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아주 강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둘 종목 다 1월 1일부터 1000%를 찍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정도인지 엑스페리트 몰랐네요. 종목은 그 무상증자. 이건 좀 어려운 테마긴 한데 무상증자 이슈로서 순간적으로 좀 올라간 그런 종목. 총 이렇게 5종목으로서 좀 흐름이 좀 나뉘었고요. 이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1입니다. 저는 올해 아까 연봉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과거 2년 동안 어떤 패턴을 좀 보였는지 한 3년 정도의 차트를 좀 뽑아봤거든요. 이게 차트가 이게 지금 앞에 게 21년도 차트고요. 이게 22년도, 요번 마지막인 게 23년도 연간 차트입니다. 올해 연간 차트, 이게 연간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뷰노 같은 경우는요. 21년도에 가장 많이 올라간 시점이 19%밖에 못 올라갔어요. 19%밖에 못 올라갔고 그리고 43%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22년도도 1월 대비해서 2%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면 거의 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가가 66% 하락. 그러면 거의 2년 동안 거의 한 8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35,000원 주가가 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랬던 뷰노가 그랬던 뷰노가 올해 1월 달부터 달리면서 거의 1000%가 넘게 갔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인공지능에서 분명 인공지능 이슈는 불었겠지만 과거 2년 동안 인공지능 의료를 상용화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니까 2년 동안은 인기 없었던 종목인데 올해 가장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갑자기 급부상한 그렇죠. 거. 2년 동안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떨어진 종목인데 오히려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특징 1이 2년 동안 100%를 넘지 않는다. 상승폭이. 어느 해든 됐든. 근데 100% 사실 높은 건데, 그죠? 높은 건데 1월 1일 기점에서 연말까지 한 해 정도 조금 많이 올라갈 때는 한 2배 정도 갈 때는 있어요. 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한번 100% 이상 간 종목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1000% 가까이 좀 올라가기 좀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LK도요. 이것도 정확하게 21년도에 3%밖에 못 올라갔고 오히려 24%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22년도에도 물론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몇 개월이 됐으면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균호랑 순서만 다르네요. 거의. 순서만 다르고 한 28% 정도 올라갔는데 결국 종가는 58%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 결국 2년 동안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슈가 새로운 유행이 불면서 1130%가 올라갔다. 그럼 2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해는 22년도 28%밖에 못 올라갔다는 걸 좀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엑스페릭스. 아까 무상증자 테마로서 올라간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사실상 뭐 인기가 있었던 종목도 아니고 그냥 박스권을 유지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21년도 때 50% 가까이 올라간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22년도도 거의 고가가 9%, 종가 12%. 그럼 거의 변동성이 그렇네요. 20% 내외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또는 떨어졌던 종목이 올해 한 번 유행이 또 한 번 수급이 크게 들어왔을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앞에 1번, 2번, 3번 종목에서 좀 특징이 좀 나왔고요.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RF 세미.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업종을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반도체 기업이에요. 반도체 기업인데 네. 중국의 이제 리튬 회사에다가 그 유상 지분을 투자했던 게 이슈가 되면서 올해 이제 광물 이슈가 많이 불지 않았겠습니까? 뭐 네네. 히토레도 그랬지만 뭐 리튬이라든지 그러면서 상반기 강했는데 이 종목이 거의 이 상승폭이 몇 개월 만에 갔냐면 3개월 동안 갔더라고요. 3개월 동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이 지금 21년도에는 17% 정도 올라갔고 22년도에는 생각보다 좀 올라갔던 적은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시가 대비해서 한 91% 정도는 좀 올라갔다. 그래서 약 100% 이내 폭으로 좀 봤다라는 거고 결국 떨어진 것도 막판에 61%가 좀 떨어지면서 좀 하락폭은 좀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갔던 에코프로는 좀 특징이 좀 다르더라고요. 앞에 했던 종목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작년 말고 재작년에 이미 21년도에 네. 이미 300%가 올라갔습니다. 300%가 올라갔고 종가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고요. 근데 22년도에는 대부분 고가가 30% 정도 올라갔고 종가는 9%가 하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도도 강했고 21년도에도 강했고 22년도에 잠깐 쉬었고요. 그런데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또 한 번 강한 흐름이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의 좀 특징을 보면 최근 2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네.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5종목을 뽑아봤는데 네. 에코프로 빼고요. 에코프로 빼고 이 중에 4종목은 2년 동안 100%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모든 5종목에 다 공통적인 흐름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이 4종목들은 결국 크게 올라가지 않았던 게 좀 특징인 거고 가장 큰 핵심 중에 또 하나는 이 4종목이 다 적자 기업이에요. 에코프로 빼고는. 그래요? 네, 에코프로 빼고는 다 적자 기업이었지만 결국 이슈, 모멘텀으로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다. 그게 가능하군요. 그럼 올해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적자 기업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고 뭐 엄청 호재성 있는 종목들도 하지만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특징을 보니까 결국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만 있으면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경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리스크가 큰 만큼 어쨌든 그죠. 그죠. 올해 좀 힘든데 그냥 돌려서 말하면 올해 경제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22년도에 적자 기업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앵커님? 많겠죠. 많죠. 네. 특히 반도체 기업에서도 적자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삼성전자도 같아요. 이미 적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좀 적자지만 흑자로 돌아서는데 또 2년 동안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그렇네요. 거고. 자, 그러면 좀 특징 1을 딱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특징 2번으로 넘어가도록 넘어갈게요.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월 상승을 주목하라. 1월 상승이요? 네, 1월 상승을 주목하라는 건데 지금 이제 특징주 또 5종목을 보니까 1월 달에 또 강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지금 1월 달 종목들이 지금 아까 5종목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500% 종목들 또는 400% 올라간 종목들 대부분 1월 달부터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이번에? 남았죠. 그렇죠. 그럼 1월 달에 또 기회에 또 많이 올라가네. 또 어영부영 하다가 또 올해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또 놓치게 되는 거고 또 그 종목들을 또 300%, 400%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올라간다라는 심리에서 또 들어가는데 그게 또 그점에서 또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통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노가 올해 1월 달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1월 달 한 달 동안 한 8%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 약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강했던 시장이 1월이었어요. 근데 뷰노 같은 경우는 1월 상승률만 몇 %? 58%가 올라갔어요. 1월 한 달만. 그러면서 1월 종가가 9,600원인데 계속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8월 달 9월 종가가 9월 고가가 62,200원을 찍고 좀 내려왔다. 그 말은 사실 1월 달부터 추세가 이미 강한 상승이 올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알려줬고 그러면서 강한 모멘텀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계속 들고 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어떤 포인트요? 무슨 말이냐면 네. 강하고 이게 추세가 가다가 꺾일지 아니면 다시 갈지 이런 중간중간 흔들림에 좀 많이 우리가 좀 고통스러운데요. 네. 이 뷰노 같은 종목은 종가 대비, 그러니까 전날 1월 달 또는 2월 달 종가 대비 22%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월 종가 대비. 그러니까 1월 종가 대비해서 2월 달이 22% 이상 떨어진 적이 없고 2월 달도 3월 달 저가 대비 22% 이상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목을 이거를 1월 달에 사가지고 충분히 수익권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 50% 이상 이제 100% 가까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3월 달에 중간중간 뭐 시장이 흔들리든지 아니면 뭔가 변동성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20% 이상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30% 이상 넘어가면 사실상 추세 전환,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22% 이내 구간이 오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홀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LK 또 비슷한 업종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코스피가 이제 8%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이 한 달 동안 44%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44% 올라가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이 종목의 포인트가 또 뭐냐면 3월 달에 또 이렇게 조정을 줘요. 또 4월 달에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박스권 구간을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나 보다. 또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는 생각 좀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뷰노 같은 경우는 종가 대비해서 22%가 안 떨어졌고 JLK 같은 경우는 1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좀 들고 가는데 하락 시그널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1월부터 많은 상승률이 나왔지만 결국 변동성이 20% 안팎으로
잡힌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종목은 대파동의 또 템버거의 특징인 종목이겠구나라는 걸 감안하시고 그런 종목들은 홀딩 또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20%, 30% 이상 떨어진다. 이 종목은 1월 달에는 강했지만 템버거의 기준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추세 변동성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종목 잠깐 좀 빠르게 봤는데 잠깐 물 한 잔 먹고 세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2023년에 이제 1000% 이상 올라갔던 5종목의 특징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올해 빼고 2021년, 2022년에 100% 미만의 좀 상승률을 보였고 또 에코프로 빼고는 적자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1월 상승에 맞춰서 또 그에 맞는 추세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또 슈퍼멘토 페스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노란 톡방에 에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네. 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은 또 이제 크리스마스고 네. 또 오늘 또 주말 동안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여행이라든지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또 주말도에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이제 내년을 준비해서.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토대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런 리스트를 한번 좀 뽑아봤고 거기서 또 어떤 특징들이 보일지 또 그거를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오늘 저녁 8시에 또 이 강의가 지금 6시에 끝나거든요. 네. 6시에 끝나고 식사하시고 8시에 제가 이제 온라인 소통방에서 그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8시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거기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네. 잠시 후에 또 강의 끝나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참여 링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슈퍼멘토 페스타 방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슈퍼멘토 범프로 7글자입니다. 슈퍼멘토 범프로를 노란 톡방 검색창에 입력을 하신 후에 2024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저녁 8시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도 보이시죠?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 뜹니다. 클릭하신 후에 2024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신청이 또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다면 바로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못다한 강의 계속해서 또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RF세미. 네. 이거 종목도 진짜 올해 좀 대단했는데 이 종목 한번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1월 달을 좀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뷰노도 그렇고 JLK도 그렇고 그냥 뭐 한 시장 대비 한 8%, 9% 올라간 게 아니고 40% 올라갑니다. RF세미도 1월 달에. 그러면 이미 시그널을 준 거예요. 올해 강할 수 있다라는 분명 시그널. 물론 갔다 다시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겠지만 결국 그 안에 피라미드를 좀 잡아보면 결국 이 종목이 대파동의 조건이 충분했다라는 거죠. 1월 달에 46%가 올라갔고 1월 달 종가가 3,300원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3,000원 종목이었단 말이지. 3,000원 종목이었는데 4월 달 3개월 만에 거의 3만 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와. 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알 수는 없었지만 네. 패턴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2월 달에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떨어져도 장중에 12%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4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한 30% 정도 떨어지는 종목들은 이거 종목은 이제 대파동 종목 아니네? 패스 하시면 되는데 RF세미는 떨어지는데 12%밖에 안 떨어지네? 이거 반등 나오면 또 대파동 종목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년 1월 달, 2월 달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올라간 종목도 확인하시면 또 이제 잘 안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추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번째, 역시 이제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는 의외로 1월 달부터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1월 달에는 약 한 20% 정도. 하지만 시장 대비는 2배 이상 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9% 갔는데 9%보다 못 간 종목들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코프로는 거기에 더블
19%는 갔다. 그렇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도 12만 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1월 달 종가가 네. 12만 원에서 종가가 됐는데 7월 고가가 15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마리수가 바뀌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변곡점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예. 이때 이제 종가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저렇게 계속 올랐으면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30% 꺾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맞아요. 이제 그럴 네, 가능성은 네.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대파동의 조건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20% 안팎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 자리에서 대부분 사실 경제 전문가들도 사실 여기서 이제 장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고점인 줄 알았던 꺾이지 분들이 않을까. 많았었어요. 네. 많았었는데 여기서 2개월 정도 더 오버슈팅이 더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피크 찍고 지금 이제 거기 꺾였던 부근 그 근처 한 70만 원 부근대 그 근처에서 이제 박스권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이제 엑스페리스인데 네. 이 종목이 또 특징이 이 종목은 1월 달부터 강하진 않더라고요. 네. 1월 달에는 시장과 좀 비슷했습니다. 한 6% 정도 올라간 건데 이 종목의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는 4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봄부터 시작됐네요. 이 종목은 또 변동성이 한 20% 정도 안팎. 결국 한번 뜨고 그 다음 달이 한 20% 정도 변동성이 있었는데 30% 변동성은 없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목들을 좀 정리하기 전에 네. 올해 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도 한 또 뽑아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는 한 830% 정도 올라갔고 금양 같은 경우도 한 700%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도 유명한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 예. 600% 또 한미 반도체도 한 500% 가까이 올라갔고요. 자, 이 종목들이 특징이 1월 달 상승폭입니다. 1월 달 상승폭이 진짜 크긴 크네요. 크긴 크죠. 네. 예. 루닛도 33% 가고 금양도 90%, TCC 스틸도 22%. 자,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또 36%.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7%. 127%.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많이 간 거긴 하지만 결국 대파동의 종가를 본다고 하면 결국 1월 달부터 스타트 끄는 기업들이 올해 연말까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1월이 시작이었는데 그죠? 그렇죠. 1월 시작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2월 달에 공략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늦게 또 6월 달, 7월 달에 최고점에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확률로 우리가 보면 종가상에서 지금 12월 달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게 지금 500% 이상 남은 종목이 7종목밖에 안 돼요. 결국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예. 1%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중간 하반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내년 정말 여태까지 1월 달부터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번 강의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를 해보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템버거를 찾아라 해서 내년에 무슨 업종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희망, 사실 실적도 좋은 업종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리포트를 보면 알긴 아는데 네. 그 업종들이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죠?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자체가 실적 좋은 년 못 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좀 소외된 기업들이 조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인연이 2022년과 2023년이겠네요. 그렇죠. 올해와 작년. 네. 네. 그리고 또 올해 1월 달, 그 종목들 안에서도 올해 1월 달에 스타트가 조금 강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우리가 포트를 좀 꾸릴 필요가 있다.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이것도 핵심이죠. 결국 이제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은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20% 정도 꺾이는 20% 정도 이하로 그러니까 30% 가까이 꺾이는 종목들은 이건 템버거 종목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다가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옳지 않다. 20% 이하요? 30% 이하? 20% 이내. 20% 이내.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1월 달에 강한 종목이긴 하지만 이게 장중에, 그러니까 뭐 한 3월 달, 4월 달 계속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4월 달, 5월 달에 물론 떨어지는 변동성 있는 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죠. 그때가 네. 22% 이상 떨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2%가 넘게 떨어지는데 그 종목이 더 갈 것 같다고 거기서 또 무리하게 더 레버리지를 태우신다 그러시면 올해 1월 달부터 잘 쌓아왔던 수익률이 또 하반기에 많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참 포인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2년간 100% 이내 상승폭인 종목들을 일단 추리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뭐 500%, 600%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되겠죠.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월 상승 종목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월에 이제 상승 종목을 주목해봐야 되니까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다음 달 저희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2% 이내의 변동성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잘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좀 들어보셨지만 또 아쉬우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멘토 페스타 신청방입니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도 있고 소수정의 집중 교육까지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지금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슈퍼멘토 범프로라고 검색하신 후에 2024 눌러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화면의 중간중간에 저희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2024년이죠. 2024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다양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밤 8시에 또 공개 방송 또 예정에 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건가요? 일단 뭐 화면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2년 이내 상승폭인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종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요 종목들 한번 찾아봤고, 그리고 또 너무 그 비싼 종목들을 종목들. 알려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종목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또 너무 비싼 종목, 50만 원, 30만 원 종목들은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이 잘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쵸. 저는 또 최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2,000원, 3,000원, 4,000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하의 또 종목들 한번 더 줄여봤고, 그런데 또 최근에 또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좀 또 배제를 했고, 그래서 단기를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좀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면 더 좋겠다 네. 해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또 주말 동안 또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오늘 또 이제 강의를 너무 진짜 짧거든요. 종목들 한번 다 보면 좋은데 제가 강의가 딱 한 50분밖에 주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6시 끝나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시고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이 공개 방송에서 가격이 높지 않은 종목 중에서 또 2년간 100% 이내의 상승폭을 보였던 이 종목들을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점을 좀 다져가고 있는 이런 종목까지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25일까지 쉬잖아요. 이제 주말이고 그래서 한번 공개 방송 들어보시면서 주말 동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한 주간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니까 새해 다짐과 새해 목표로 2024년 한번 저희 슈퍼멘토, 범프로 멘토 함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슈퍼멘토 범프로라고 검색해 주시고 2024 또는 QR코드 2024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는요, 스타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과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